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언론들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가 그리스 독립당 파노스 카메노스 당수와 만나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치프라스 대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안의 일부인 긴축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의 채무 상환 합의 재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러시아 국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끌어내렸습니다. S&P는 저유가와 서방 진영의 제재 여파로 러시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러시아 국채 등급을 기존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 부적격 등급에 해당합니다. S&P가 러시아 국채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다른 신용평가 기관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4,6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적용되는 2015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GDP의 2.6%에 해당하는 4,6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 회계연도에 기록한 4,83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역사적인 수준의 초대형 눈폭풍이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뉴욕과 뉴저지주 등 주요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동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까지 약 5,2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시속 50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그리스 총선 여파에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선 반영됐다는 분석에 오랜만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이날도 약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북동부 지역에 눈폭풍 예고되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모처럼 강세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장 막판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오른 17,678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0.26%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9%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오지 않을 거란 전망의 주요국 증시가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8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9% 오른 강보합의 거래를 마감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더 강했는데요. 독일 증시가 1.4% 오르며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프랑스 증시 또한 0.74%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590선을 돌파하며 초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키스트 AS를 받고 또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추천 종목이 키스트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 향후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패가 1패가 또 늘었습니다. 52승, 51무 35패인데 사실 이게 뭐 승으로 끝나면 5%가 달성이 되면 승이 되는 거고요. 패는 손절가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끝났을 때는 패입니다. 그리고 무승부는 5%가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 무승부가 되겠죠. 수익은 낮지만 조금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거고. 자, 오늘 패가 된 이유는 키스트가 일단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패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휩소 구간을 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패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자, 이게 우리가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바닥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코스닥이 저번 주에 한번 크게 흔들렸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예상을 반대로 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키스도 똑같다는 거죠. 그날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면서 장중 크게 들썩이는 모습은 나타났었지만 그 뒤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키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던 김수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김수현 씨에 대한 키스트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엔터주 관련으로 해서 계속적인 어느 정도 시세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그리고 트렌드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을 때는 컨텐츠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 수출을 할 때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뭐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또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상당히 뭐 불법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행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취할 수 있는 목적은 바로 직접 중국으로 가서 공동 제작 형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예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지금 엔터주 관련들이 상당히 들썩거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자, 키스트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400원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렴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볼 땐 6,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엔터주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키스트 살짝 손절가를 터치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5% 공략주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인포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는 중국 쪽에 잡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인포피아는 혈당 측정기를 다시 한번 중국에 납품,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2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인포피아의 작년 매출액이 510억 원이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중국의 이 210억 원의 혈당 측정기 매출은 상당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토탈 헬스케어 건강관리 기업으로 한 번 더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역사적 순간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자,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뭐 바닥권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상단 권역, 바로 이 자리죠. 저항권
모습 자체를 한번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 내재되어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기업 우리가 한번 추가적인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네. 제가 공개 방송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초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네.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13,1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바이오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인포피아도 한번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이상로 멘토님 공개 방송이 진행되신다고요. 몇 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좀 고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계속 뭐 제가 제 같은 경우는 유료 방송만을 진행을 하다 고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2달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아침마다 뭐 따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선상클럽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궁금증 오늘 같이 커뮤니케이션 나누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 뵙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네. 제가 올라와서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1월 27일 화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림 흐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갭을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그 출발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진경 연구원이 코스피 집계가 됐습니까? 네, 현재 일단 선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 0.54% 오른 25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그동안 좀 낙폭 과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올 시점인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워낙에 좀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폭은 좀 제한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2선에서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위에 121선 부근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0.51% 상승한 1945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이제 그리스 총선이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좀 해결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 워낙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실적 시즌인 만큼 소폭의 이제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아직까지 좀 변동성 실적에는 좀 변동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일단은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좀 0.39% 오른 592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섭게 코스닥의 좀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 워낙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좀 코스피 위주로 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환율 지수의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080원 부근에서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변수로 인해서 환율의 경우는 한 1080원 선에서 좀 움직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이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급 동향도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 장 초반이지만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거 팔았던 외국인인데 오늘은 다시금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와주고 있군요. 김건호 연구원님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가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좀 좋은데 수급적으로는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이 45억 순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이 63억 순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역시나 14억 정도 매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기관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한 40억 정도 순 매수하고 있고 양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억 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매수 이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좀 이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들에게 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선물 포지션인데 외국인이 아침부터 좀 선물 포지션 매수를 가져가고 있죠. 최근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숫상 또는 이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종을 좀 살펴보죠. 오늘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업종은 IT, 그리고 서비스, 제조, 유통, 금융, 운수창고, 그다음에 화학, 전기가스, 증권, 철강, 금속, 종이목재, 기계 이 정도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IT는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세,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 시비의 영향으로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운수창고 역시도 조선업종들 그리고 항공주들, 해운주들 유가의 어떤 하향 안정화가 견고하게 만드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학주들도 유가의 안정세가 결국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전기가스 업종도 최근에 내수 업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쪽에서 기관들은 제조, 운송장비, 화학, IT, 금융, 서비스, 증권, 전기가스 매수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조 쪽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 근데 개인과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좀 받아내고 있는 형국. 화학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전기전자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양수급 주체 모두 동반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전기전자, 화학 같은 업종들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을 살펴보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유통, 운송장비, 부품, 운송, 섬유, 의류, 종이목재 사고 있거든요. 특이한 게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운송 쪽, 운수장비 쪽을 팔고 있는데 운송장비 부품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성차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부품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매수 가담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좀 보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벤처, 코스닥 지수, 유통, 소프트웨어, 신성장 기업, 음식료, 담배, 기계장비, 일반 IT, 출판 매체 이런 쪽에 매수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유통은 양매수 주체들의 어떤 이 수급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는 뭐 여지껏 기관들의 어떤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는 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수급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업종별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이 어느 섹터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업종별로 모두 다 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도 모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좀 빨간불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좀 장 막판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볼 수가 있겠는 게 요즘에 이제 오전장에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지는 이런 모습을 자주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장 막판까지는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코스피 업종 좀 대부분 모두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도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업종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유통업종이나 이제 통신업종의 경우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런 유통업과 통신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증권업종 정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이제 대부분의 좀 금융주 위주로 좀 흐름이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보험업이라든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은행업종의 경우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가 현재 좀 강보합권에서 오른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의 경우도 좀 현재 전반적으로 대부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KCC의 경우는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좀 1%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업종별로 본다면은 일단 출판 매체 복제의 경우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엔의 경우는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에듀박스도 마찬가지로 좀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섬유 의류 업종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섬유 의류 업종 중에서도 오늘 가이라는 종목은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장비라든지 일반 전기전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요즘에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업종의 경우는 소폭 약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의 경우도 좀 0.45%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비아의 경우는 좀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 마찬가지로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1,070원대 후반 지지는 확인했던 하루였는데요.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쏟아지고 있죠.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 이상 상승한 1,08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2원 40전과 1,083원 80전 사이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3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뉴욕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그램의 흐름보다 상승 압력이 더 커진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원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스발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요. 달러 N은 여기에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해 오늘 아침에는 118.64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에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통화상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만 어제는 유로 달러가 차익 실현성으로 반등하면서 달러 N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달러 위험 통화상에서 달러화가 반락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 역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82원 20전 수준까지 상승한 후에 반락하면서 보합권에서 역외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개장된 이후 다시 달러 N과의 동조화를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달러 원이 장중 1,076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달러 N의 반등과 함께 1,080원대를 회복하면서 마감했고요. 이제는 달러 N이 주요 기술적인 저항선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달러 원은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달러 N의 하락을 유도했던 것은 스위스 중앙은행의 환율 하한선 폐지나 또 그리스의 전국 불안 등의 위험 회피 요인이었습니다만 이 재료들이 이제는 모두 반영이 된 상태고요. 또한 그동안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가 달러 N에게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만 WTI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대에서 강한 바닥 인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 회피 재료는 상당 부분 희석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 회피 심리의 완화는 엔화에게 약세 요인이긴 합니다만 아직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요인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화의 추세적인 강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 엔을 추종하는 달러 원 역시 1080원을 전후한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인데요. 미 연준은 이번 달 성명서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최근의 부진한 지표들을 반영해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크게 강조할 경우에 달러화가 차익 실현성 약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9원에서 1086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은 1080원 전후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1이 4분기 호실적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고 하죠. 오늘 이 소식에 갭 상승하며 초강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역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속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S1과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S1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 이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한 4,679억.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좀 그렇게 됐군요. 영업이익은 뭐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세가 많아졌고요. 같은 기간 비해서는 또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말 배당금 또 지급 결정도 있었고요. 배당 성향 역시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 갖춘 거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13% 정도 증가한 1조 9천억 수준 정도 시현을 했고요. 보안 서비스 부문에서 가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 부문도 역시나 좀 안정을 이뤄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의 실적 개선. 건물 관리 쪽은 2년 차가 됐고요. 보안 서비스 보안 서비스 부분이 가장 먼저 좀 했던 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 얘기 드렸는데 시큐하니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그룹사 수주 증가, 실적 개선 예사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S1은 그룹사의 수주만 봤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회사였죠. 왜냐면은 또 보안 시스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또 건물 관리까지 이 사업 영역을 추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룹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 끝까지 좀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은 일단 바닥권이 6만 5천 원대 수준이었는데 직전 고점은 뭐 8만 원 후반대였죠.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뭐 결국에는 6만 원 중반 수준 이후에 반등세 거의 뭐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갭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7,000 오늘 뭐 갭으로 띄워서 상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6,000원, 77,000원대의 갭을 한번 메우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다이렉트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소화를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77,000원 정도 수준 안팎의 갭자리를 메우고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사 쪽의 든든한 지원, 또 새로운 또 성장성까지 겸비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꾸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일단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충분히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 또 사상 최고가가 나왔네요. 어제도 뭐 화장품주들 다 좋았고, 이 요우코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 관련된 종목들은 뭐 끝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사상 최고치를 보여준 이유는 또 호실적에 대한 이슈입니다. 역시나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바람이 되는 실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이 4분기 호실적 전망을 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역시나 증가했을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은 사실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빌이 4흘 연속 오르면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별이 되어라가 중국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전고점 돌파 여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실적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행주 대장주격인 하나투어와 좀 차별화된 종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네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게임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이 이제 다시 좀 주가가 새롭게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 지금 상황, 이제 지금 성장 스토리라든지 앞으로 뭐 진출 계획, 이런 모습을 봐서는 이제 충분히 전고점은 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빌의 경우는 워낙에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아직까지 늦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게임빌에 대해서는 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빌의 경우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크게 이평선을 봤을 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로는 왜냐면 이제 게임빌이 이제 별이 되어라는 이제 게임을 이제 중국 시장에 좀 런칭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도 큰 이제 성장성을 좀 그려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게임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좀 중국을 노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빌의 경우가 중국 시장, 이런 큰 시장을 좀 겨냥을 한다는 점에서 일단 큰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그리고 2015년에도 상당히 좀 게임주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 회사들이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게임을 좀 개발해 내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들이 다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온라인 게임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매니아층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로 큰 성장성을 좀 그려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빌의 경우는 현재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제가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한 18만 원 선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늦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만약 신규 매수로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고점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목표가 18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가 오늘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모두투어가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신고가를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모두투어의 경우도 사실 이번 올해 15년 이제 상반기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4년도에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여행 그런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은, 이런 수요가 감소된 부분은 좀 15년도에는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두투어에 대해서 좀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투어의 경우가 일단은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패키지 여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좀 엔화 약세라는 그런
내용들 아무래도 모두 투어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조만 이제 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또한 설 연휴에 좀 황금 연휴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휴가들을 좀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행 패키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 투어의 경우가 이제 한 차례 좀 조정을 보이다가도 다시 한번 주가가 재상승하고 또 다시 이제 조정 보이다가도 재상승한 이런 물결 차트를 나가면서 꾸준하게 우상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모두 투어의 경우는 이렇게 좀 한 차례 다시 한번 뭐 26,000원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1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표가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제가 손절 라인으로는 한 26,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할 텐데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한 LG화학이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진한 실적을 선반영하며 주가가 4% 이상 밀렸는데 오늘은 2%대로 올라오고 있죠.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도 2% 전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선방했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일단 오늘도 강세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중반이었죠. 갭 상승한 이후 양호한 주가 흐름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일단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8,800억 수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7%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8,600억 정도였는데 소폭 좀 상회를 했죠. 지난해 또 연간으로 따지면 3조 700억 수준, 그 전년보다 한 5% 정도 증가했고요. 증권사에서 일단 목표가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친환경차, 스마트카 관련된 핵심 부품사로서의 어떤 R&D 비용의 부담의 확대, 이게 중단기적으로 좀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핵심 부품 위주였던 견고한 외형 성장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쪽의 부담감을 상쇄할 것이다. 이 완성차 업체의 실적 대비되는 안정적인 실적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부품 쪽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러니까 완성차는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부품 업체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원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대모비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현대차 대비해서 PER 프리미엄이 여전히 저평가 수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오늘 상승을 좀 하는 모습, 최근에 반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도 실적이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완성차 대비한 부품사의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가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0선이 한 25만 원 중반 정도 되네요. 결국 이 자리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뀐 거죠. 한 25만 6천 원, 25만 5천 원, 요 정도 수준인데, 이 수준을 지지선으로 바꿨고,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트렌드로 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봉 정도 하나 나오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로 권역으로 좀 이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 무리가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부진한 실적을 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은 결국 유가 하락세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LG화학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이 22조 6천억, 영업이익이 1조 3,100억 수준, 전년 대비 매출은 2%, 영업이익은 25% 감소했고요.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8% 줄어든 5조 3,700억 수준, 영업이익은 2,316억,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를 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 역시도 52.8% 정도 감소를 했고요.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뭐 대규모의 전기 보수, 전자 부분의 일회성 비용 반영,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력 제품들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크랙 스프레드 자체가 좀 양호하게 변해가고 있고, 태양광 필름, SAP, 아크릴 등의 증설 쪽 통한 외형 성장, 그래서 당장의 실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뭐 16만 3천 원 바닥권일 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자리는 좀 매물대는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적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화학과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그룹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후보자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현재 관련 테마주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신성 FA는 3거래일째 상한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테마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기아차가 어닝쇼크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장대 음봉을 확인하면서 신저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매도 물량도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아차 주가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요? 김진경 연구원님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이완구 테마주가 좀 요즘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테마주라고 한다면 이제 신성그룹 관련주 중에서 이제 신성 FA라든지 신성 ENG 또한 이제 또 모나미도 좀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테마주는 항상 좀 주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테마주가 좀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좀 높은 수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럴 경우 이제 갑작스럽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은 쉽게 대처하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의 경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지금 이제 뭐 이완구 이제 테마주가 좀 연에 한 3거래 연속으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뭐 새로 이제 신규 매수로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자칫하간 좀 고점에서 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는 일단 지금은 비중을 점차적으로 절반 이상은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올라와서 또한 이제 이완구 테마주가 워낙 시장에서 이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보유하실 분들은 이제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테마주의 경우는 뭐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는 좀 테마주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워낙 기업 이익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테마주의 경우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조금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4분기 좀 어닝쇼크 이런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기아차의 경우는 이번 상반기까지는 좀 사실 그 실적이라든지 여러 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차의 경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이제 신차 판매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 이런 신차 판매 호조는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루브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조금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상반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빠르게 좀 개선이 될 것이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워낙 이제 경쟁차 업체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신규 매수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9개월째 최고치를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어제 오버슈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스피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갖자 하셨는데요. 자, 대형주 중에서 실적과 낙폭 과대, 수급 어느 쪽에 좀 무게 비중을 실어보는 게 좋은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저는 대형주가 조금 더 당연히 아직까지 매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중소형주도 오늘 흐름 또 보면은 역시나 좀 오버슈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다.
좀 시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강하게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형주 쪽 매매를 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납폭과대 수급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수급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수급 주체 모두 사는 업종이 IT입니다. 그러니까 IT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양수급 주체가 좀 사는 것들 IT, 제조, 서비스, 화학, 그리고 금융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을 대형주 쪽에서 공략한다면 수익률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편히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급이 양호한 대형주 쪽에서 IT, 금융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앞서 김진경 연구원님은 오늘 초반에 코스피는 실적 우려, 대형주 실적 부진 우려 속에 일단 추가 상승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리스바 악재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그리스바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해소가 된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이번 주의 경우는 워낙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실적 발표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좀 전망치가 좀 굉장히 좀 하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아직은 코스닥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개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위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더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워낙 조금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좀 부담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로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주로 좀 코스닥 그리고 모멘텀 있는 중수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은 아직은 코스피보다는 실적 모멘텀에 있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27일 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시초가와 비슷한 부근에서 현재 구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8포인트 오른 1944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죠. 0.43%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거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매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개인이 171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8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79개월째 최고치를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어제보다 1.2포인트 오른 591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 강보합이고요. 오늘 시초가 형성 이후 현재 뚜렷한 움직임이 없이 시초가 위주로 보합과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기관 쪽에서 소폭이지만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1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 쪽에서 99억 원 매도 우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개별주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은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감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코스닥 종목 선순환 지속이 전망될 것이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코스피 낙폭과대 대형주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된다. 분할 매도 관점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추가 상승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그리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난주까지 계속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그리스 총선 결과가 그동안에 좀 그렉시트에 대한 좀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뭐 그리스의 뭐 유로존 철퇴라든지 최악의 뭐 시나리오는 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니라 좀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가 역시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는 이제 바로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어닝 시즌과 그리고 이제 FOMC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4분기 그 어닝 시즌과 FOMC의 시장에 좀 이목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그 4분기 이제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그런 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4분기 그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4분기 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이런 좀 실물 경기가 좀 위축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게임주라든지 뭐 엔터주 이런 좀 중국 수혜주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증시에 지금 자금이 갈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들 그 개별 종목 쪽으로 자금이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호조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감이 상당히 좀 큰 시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그 악재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향후에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뭐 정유라든가 조선 이런 좀 22의 유동성 공급의 최대 수혜 업종 쪽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의 반등을 역시나 주도하는 게 바로 정유, 조선주들의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지속을 하면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45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뭐 유가도 점진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들 업종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게임과 엔터주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지금 또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일 같은 경우에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시장은 이제 추가 상승의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은 드러난 악재였고요.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지금 시장은 해석을 그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 위주로 빠르게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면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47,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49,000원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또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실적 시즌에서는 또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바로 이제 반도체 모바일 D램이나 D램 쪽에서의 성장세가 이들의 실적을 거의 담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조금 그래도 크게 약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조선, 정유화학, 정화조라고 불렸던 종목들의 약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론의 확산이죠. 그죠? 더 이상 나빠져 본들, 어디까지 나빠지겠느냐. 결국은 대형주 쪽도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한다면, 대형주 쪽에서도 매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매수세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땡기고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장을 저는 조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가지에 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상승장의 모습들, 금융주조차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전체적인 바닥론 대두가 되면서 전체적인 상승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 들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던 사물 인터넷주들이 여전히 조정 구간 선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은 한번 보세요. 컴투스가 제일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조이시티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썬데이 토즈가 세 번째 타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섹터들은 순차적으로 이어져 가서 또 이제 그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렸다가 저쪽으로 몰렸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쪽이 지금 크게, 제약 쪽의 중소형주들 별로 좋지 못하고요. 전자 쪽,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은 오늘은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전자 결제 관련주예요. 핀테크 관련주도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핀테크는요, 새로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딱 보니까 여러분들 샤오미 관련주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가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다 확 간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다 확 간다. 자, 중국 중산층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들의 이 산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늘어났고,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 중산층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때의 중국 춘절과 지금은 어느 정도 그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경이나 상해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이제 중산층 확대에 대한 중국 춘절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여행도 많이 가고요. 빠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따라 달라질 중국 춘절의 모습들의 대강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70년대의 명절과 80년대의 명절, 90년대의 명절, 그리고 지금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의 명절이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러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중국 춘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갈 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제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 목이 자꾸 잠기네요.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갈 때 선물을 꼭 사들고 가죠. 그때는 밥솥도 사들고 갔고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사들고 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 춘절이 지금 또 그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전자결제가 이 지금 중국 춘절과 맞물려서 오늘 금일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핀테크도 연관이 있지만 전자결제, 즉 중국 춘절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도 분명히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쪽에 연관이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유아 관련주예요. 요게 이제 중국 춘절의 최대 모습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다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색동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빔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빔. 설빔 그런 것을 또 장만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애기들 옷 중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연유와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여행, 화장품, 생필품, 뭐 생필품 중에 밥솥주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유아 관련주. 생필품 중에는 뭐, 락앤락 이런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 춘절 특수 효과는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월 1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연회를 갑니다. 새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가니까요. NH투자증권 WMC 창원 WMC 지점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요거는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 여러분들 문의 많이 하셔서 창원, 진해, 김해, 진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많이들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국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증권과 삼성 SDS, GS건설 등이 4분기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그 결과를 꼭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